네, 최근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를 한 KBS 시사기획창 서재희 기자 그리고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사기획창에 방송을 했어요. 방송 제목이 3000피 시대 개미의 꿈. 자, 제목 이렇게 달고서 방송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코스피 3000 시대의 개미들이 꿈꾸는 그리고 개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장의 질서가 무엇일까 이런 뜻이 담겨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3000 시대 이전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처럼 이렇게 많은 개미들의 꿈이 주식시장에 몰린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늘어났는데요. 또 지난해 이 코스피 3000 시대를 연 주인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거와 입지가 달라진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이 새로운 공정한 시장의 질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는 게 왜 중요한가를 짚어본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최근 1년 사이에 보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해서 비중이 많이 늘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나 늘었습니까? 갤럽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거 보니까요. 네. 2015년에 18세 이상 우리 국민 중에서 한 15% 정도가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는 그 비율이 29%까지 올라가서 거의 2배로 이제 올라간 것이죠. 네, 지금 방금 이제 자막에 나갈 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고 해서 일반 시청자분들은 아니 법학 전문하셨는데 어떻게 이 증시를 잘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실제로 이쪽 한국거래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이전의 개미 투자자와 지금의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차이점이 많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많은 다른 점들이 보이는데 네. 제가 좀 놀란 게 지금 개미들은 과거에 흩어진 어떤 그런 흩어진 개미들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어떤 집단을 형성하는 스마트 개미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큰 특징이고요. 네. 또 하나는 연령층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졌다.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 인구 그 조사에서도 보면은 20대, 30대 이쪽이 거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이제 좀 들립니다. 한다는 이야기가.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여유 자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유 자금이 또 많이 없기도 하고요. 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최대한 아주 그 빚을 내서라도 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이 과거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빅2가 예전에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게 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졌다. 예,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죠. 이렇게 이제 아마 이제 부동산 그 급등에 따른 어떤 박탈감 이런 거로 인해서 좀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로 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보를 접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개인 투자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서 이제 조만간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게 되는데 이 공매도 논란이 지금 일고 있어요. 네. 자,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공매도가 어떤 거죠?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이 투자의 방법인데요. 네. 주가 상승이 예측되면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대로 주가 하락이 예측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파는 이 투자의 방법인데요. 공매도가 일어나면 주가가 하락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기업 가치와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과도하게 높아져 있을 때 이거를 좀 진정시키고 과열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공매도의 기본 원리는 자본시장연구원의 이 황세훈 연구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지만 분명히 8,000원 정도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투자자가 있으시다면 그러면 현재의 주가 10,000원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와서 공매도를 하게 되죠.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10,000원을 받는 거죠. 그렇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8,000원으로 예를 들어 그러면 8,000원의 주식을 되사서 빌려온 주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줘야겠죠. 그래서 주식을 되사서 갚게 되면 10,000원에 팔고 8,000원에 되사서 갚았기 때문에 그 차액 2,000원만큼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저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이 짧게 보강 설명을 좀 더 해주죠. 공매도에 분명히 순기능이 있었으니까 그동안 이 제도를 유지해 왔을 거 아니에요. 어떤 면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까? 일단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거의 모든 이 투자론 교과서들이 이 시장의 어떤 균형 조절 기능을 한다라는 게 공매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이 공매도 역사가 이제 한 400년 되는데 400년 동안 어느 시기에 또 어느 국가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그게 이제 시장의 어떤 자연적 질서를 회복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기능이다라고 생각돼서 다 부활이 돼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를 뭐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이런 국가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공매도가 지난해 이맘때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금지를 했다가 금지 기간 2차례 재연장이 됐어요. 근데 이 공매도 관련해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 직접 만나보셨죠? 네,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실 개별적으로 다들 생각이 다르십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 공매도 중에서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해서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없는 주식을 판단 말이죠. 이렇게 네.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런 금융당국이 여러 가지 개선안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공매도 제도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하다. 그래서 공매도 자체를 영구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공매도를 유지하되 또 여러 가지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 처벌을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이제 증시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그래서 공매도가 있으면 사실상 일시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월 이후에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하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실 이쪽 증권, 증시에 계시는 많은 전문가들은 공매도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도 이번 2번의 연장을 하면서 굉장히 거의 국민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이랬는데 저도 다른 많은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공매도를 우리가 계속 금지하거나 영원히 금지할 수는 어렵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시장의 어떤 질서를 조절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거 그리고 또 역사적 경험으로나 또 현재 국제적인 어떤 그런 비교를 해봐도 공매도라는 것이 다 어느 시장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도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용인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공매도의 부정적인 생각을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이유 중에 예. 하나가 예. 이게 지나치게 기관한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 아니냐. 예. 개인들한테는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거 고치지 않고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손질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공매도 전체 물량에서 뭐 거의 99대 1이라는 그 숫자가 이제 보여주듯이 기관 외국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네. 개인들은 거의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런 편입니다. 근데 그게 제도 자체가 기관 외국인을 우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다라기보다는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훨씬 신용도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자연적으로 그렇게 공매도가 많이 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의 그 어떤 박탈감이라는 것도 충분히 좀 이해는 가는 게 개인들에게는 그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재 정부에서도 이제 5월달에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그런 이제 보완 조치를 해왔고 네. 자본시장법도 이제 개정이 됐고 그래서 그런 개인들의 그 공매도 기회를 조금 확충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정부의 어떤 조치를 지켜보면서 추후에 이제 다시 문제가 나오면 그때 또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 그 서재희 기자가 이번에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제 또 하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게 바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 그 피해를 오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유사투자 자문사인데 유사투자 자문사인 줄도 모르고 그 자문 받아서 투자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좋은 종목이라고 추천을 해놓고서 손해를 끼치는 그런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네,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저희 KBS로도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해서 가입비를 내고 이제 정보를 받았는데 네. 오히려 뭐 손실을 받고 가입비를 환불받지도 못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사례도 가입비 250만 원을 내고 네. 바이오주를 이제 추천받아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결국 투자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네. 가입비 전체를 못 돌려받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환불을 이제 요구했을 때 이 업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가입금액 250만 원을 180일 이렇게 나누면 13,889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이게 그러면은 저기 사용료 수수료가 현재 86만 1,118원 이렇게 나오고 해지 수수료는 보시면은 1,800만 원 10%에서 180만 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해지하시면은 받아갈 게 없습니다, 사실. 가입비 250만 원인데 위약금이 180만 원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참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당연히 가입 당시에는 이제 이 설명이 달랐습니다. 가입 당시에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위약금 10%랑 일할 사용 요금만 제외하고는 다 취소 환불 처리해드려요. 일단은 위약금은 25만 원 발생하시고요. 65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 빠지실 거예요. 환불은 거의 150만 원 이상 환불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완전히 이제 환불을 요구하니까 말이 바뀐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사례들까지 나오고 있냐면 이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당신이 바쁘니까 대신 프로그램이 알아서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식의 이제 프로그램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들여다보면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같은 이런 전문적인 어떤 제도권 금융사만이 할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증권사와 제휴를 맺어서 증권사에 이름을 달고 증권사 계좌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게 정식 불법 상품인지 합법적인 상품인지도 모른 채로 가입했다가 이 허술한 프로그램에 손실만 키운 채로 이제 결국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감원이 그 불법 혐의로 적발한 유사투자 자문업체가 49곳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피해 사례들이 계속 잇따른다는 거는 금감원이라든지 우리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현재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면은 자본시장법상에 지금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제라는 제도 하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신고요? 예. 그러니까 금융업이라는 거는 전체 산업 중에서 가장 규제가 좀 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입을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인가제도나 등록제도로 이렇게 이제 통제를 하는데, 근데 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원래 이제 음지에 있던 부티크 업체를 양성화시킨다라는 차원에서 최소한만 우리가 감시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고라는 좀 어정쩡한 제도로 이렇게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천 시대가 도래했는데 뭐 최근에 보면 잠깐 3천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중에 정보를 자기가 샅샅이 찾아보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좀 꽤 있는 상황인데 현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꼭 이것만은 지켜서 투자를 해라. 만약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그런 답변은 제 역량을 벗어나는 부분이지만은 제 30년 경험으로 이제 제 개인적 소감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이제 계속 우상향으로 오를 것 같아도 결국 조정과 하락 장세가 오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손실을 줄이고 자기 방어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첫 번째가 손절매라는 거. 그래서 손실률을 내가 몇 % 하락하면 무조건 팔겠다라는 그걸 꼭 지키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할 때 이거를 물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자꾸 생기거든요. 이거를 줄여야만 손실을 더 키우지 않고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 손절매를 한다든지 이런 원리는 알지만 행동을 옮기는데 굉장히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수님 말씀 좀 명심해서 투자자들 특히 초보자들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희왈 교수, 서재희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 한 달도 채 안 남은 재보궐선거까지 정치의 계절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제1차 정당 정책토론회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KBS 1TV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